5월 20일 법률방송 로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관련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선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현장을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자리였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만 놓고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치는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2년 임기가 다가도록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는 것이 문무일 총장과 검찰을 향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직격탄입니다. 견제와 통제 없는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오랜 열망인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경찰과 검찰 등을 아울러 말하긴 했지만 방점은 검찰 비판과 개혁에 찍힌 발언입니다. 오늘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도 경찰 권력 비대화 등을 내세우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 논리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 경찰개혁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며 당정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사자이자 주체인 민감용 경찰청장은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엄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과거 경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가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을 확고한 지향점으로 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검찰 사례를 반면교사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협의회 종료 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수사 통제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이 고립무원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과 경찰, 양대 수사 권력기관 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학생들을 술자리에 동원했다는 폭로 등이 터져나온 서울의 한 예술특목고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직권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본문입니다. 남 변호사님, 학생들을 술자리에 동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인가요? 네, 이 고등학교는 서울공연예술학교인데요. 네. 실용무용학과 등의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아이돌 사관학교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네. 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건데 네. 술자리나 또는 학교 관리자들의 사적인 모임에 학생들이 동원됐다 이런 폭로가 네. 제기됐습니다. 그런 부적절한 사적인 공연 자리에 동원했고 스킨십이나 또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동영상에 나오고 네. 그 조회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네, 동영상이 퍼져 나가서 서울시 네. 교육청이 감사를 했는데 네.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나옵니다. 교육청이 1월경에 그래서 그 사실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네. 관련자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월경에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 교육청이 직권조사 등을 거쳐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외부 공연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안전보장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뭐 술자리에 동원했다는 뭐 교사들이나 교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일단 전 교장입니다. 현재는 당연 퇴직된 상태인데요. 네. 당연 퇴직된 상태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아마 해임 요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퇴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사들에 대해서는 뭐 파면이나 담당자들에게 해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파면이나 해임 요구 등에 대해서 학교 법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나올 것 같고요. 해임도 해임이지만 그 학교 법인에서 못하겠다 하면 그냥 끝인 건가요? 이 권고여서? 비위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뭐 해임 명령 또는 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데에 따라 적합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임이나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관할청의 그런 명령 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해임하지 않거나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뭐 다른 행재적 제재가 따르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뭐 우리 징계 열어봤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한 감봉 정도 징계하면 좋겠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 할 경우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징계 요구 정도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 해임도 해임이지만 애들 뭐 술자리 이런 데 동원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처벌이나 이런 거. 법률적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학생들을 조사해 봐야 되고 이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점을 조사해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 거기까지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조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아직 뭐 초동 단계라서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고 피해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또는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도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지 뭘 했는지 참 이해가 힘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각종 막말과 망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리와 비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얘기해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현재 국회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법안이 3건 발의돼 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2017년 2월 같은 당 박주민 의원, 2017년 2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심각한 위법, 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실제 현행법은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이나 탄핵 절차를 두고 있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이나 탄핵에서 예외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좀 국민들의 눈치를 볼 텐데 지금은 일단 그 당선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공천해주는 사람 눈만 보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들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도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 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으로 국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환 투표에서 찬반, 많이 나오는 쪽의 의견을 따라 의원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낙선자에 의한 선고 불복용, 국민 소환 투표 청구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책임 정치와 성숙한 정당 민주주의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쪽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안들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칠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키겠냐는 회의감입니다. 실제 지난 17, 18, 19대 국회 모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 종료와 함께 유야무야 법안들은 자동 폐기 처리됐습니다.
국민소환제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내년 4월 정부의 총선인데 그 전에 뭐 논의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사실상. 그렇죠. 법안 발의한 의원들도 뭐 통과시키려고 실제로 발의한 건 아닌 것 같고. 여와야를 막론하고 법안 발의는 해놓고 정작 법안 논의는 없는 기이하면서도 익숙한 풍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올라있고 20대 국회 임기는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번 정권과 국회는 좀 다를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 노동자를 조사한 경찰이 무려 123차례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주 노동자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당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네.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네. 인권위가 영상 녹화된 조사 장면을 보니까요. 네. A씨가 뭐라고 진술만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뭐 거짓말하지 마라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있을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네. 횟수가 정말 많습니다. 네. A씨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018년 10월 8일 긴급 체포된 후에 네.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조서 열람시간 포함해서 28시간 50분간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피의자 신문조서에만 총 62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네. 더욱 눈에 띄는 거는 1차 조서에는 1회, 2차 조서인 0회, 그리고 3차 조서인 5회였는데 네. 이제 4차 조서 마지막에 보니까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이 무려 56회나 집중돼 나타났습니다. 뭐 특이하긴 한데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한마디로 모순점을 지적하자는 취지에서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원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을 했을 경우에 이를 부정하려는 취지나 맥락에서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네. 이는 헌법 제12조 2항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이나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범죄 수사 규칙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신문이 아니라 이제 자백을 강요하는 피의자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네.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경찰의 수사는 이 객관적인 이 증인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면 되는 것이지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자백을 강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앞서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마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진술조서에는 62회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압박보다 이 숫자 차이가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건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가 영상 녹화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모두 123회에 걸쳐서 거짓말 관련 발언을 한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조서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62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 사건에서도 스리랑카인 피의자에 대한 신문 조서가 경찰의 입맛대로 꾸며져 있는 게 있었다는 게 이제 최정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네. 신문과 답변, 거기서 오고 간 발언 취지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경찰의 입맛대로 재구성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얻어냈으면 사실 그 과정이 조서에 다 고스란히 드러나야 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됐고요. 이게 뭐 윽박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서에 남겨진 게 굉장히 축소되고 생략되고 또 잘못 정리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경찰의 이런 조서 꾸미기와 관련된 이제 피해 호소는 숫자로도 입증이 됩니다. 네. 최근 3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건수를 보면 네. 2015년에는 1,363건, 2016년에는 1,482건, 2017년에는 1,551건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5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는 점점 주는 반면에
이제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및 편파 부당 수사 부분은 점점 늘더니 2017년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네. 이제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고, 네. 그다음에 이참에 아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녹취록이나 영상 녹화로 검찰, 경찰 수사 내용을 대체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조사받은 내용을 100% 녹취록으로 기록을 하거나 네. 영상 녹화로 대체해서 조사 내용을 꾸밀 여지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다투는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뭐 조서 증거 능력 관련해서는 아무튼 뭐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은 인정하면서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주간 전국 변호사들에게 추천을 받아 오늘 복수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피추천인 명단은 비공개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덕케이 호텔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교정행정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변종 대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장손 31살 최모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내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5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